친숙함으로 인한 가짜 자신감, 최악의 학습법이 바로 시간은 답이 아닙니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뇌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온 뇌과학자 전성아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즉 자기주도 학습과 연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려면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수능, 공부할 게 참 많은 시기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공부 습관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공부 시간표를 짤 때 과목별로 시간과 날짜를 나누어 하루를 배당하고 다시 일주일 또는 한 달치를 뭉텅뭉텅 잡아서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학습이라는 것은 시간별, 날짜별로 계획을 잡아도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역사나 국어 같은 해석력 또는 암기력이 필요한 과목과 수학 또는 과학처럼 응용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과목은 서로 다른 부분의 뇌가 연관되기 때문에 시간을 띄어두고 과목별로 분류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뇌가 기억을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에 따라서도 기억력의 좋고 나쁨 정도가 달라집니다. 올바른 습관을 알고 습관에 맞게 시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표를 짜기 위해 우선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버려야 할 학습 습관 하나 있습니다. 친숙함으로 인한 가짜 자신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노트에 가득 적어 놓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거나 외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공부 방식으로 인한 친숙함을 우선 경계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작성한 노트를 다시 읽고 복습하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외웠는데도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이죠.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트보다는 학생들이 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플래시카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래시카드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인간능력개발연구소를 창설한 글렌 더먼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운회 자극 학습법인데요. 카드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1초마다 자네가 반응하기 전에 무의식의 영역인 운해에 반응하게 만드는 학습 방법인데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요. 공부할 때 그냥 외우면서 노트에 계속 적지 말고 몇 페이지씩 나누거나 혹은 10분마다 규칙을 정해두고 그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카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요점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난 후 독서실 가는 길이나 샤워하던 중이라도 반복적으로 빠르게 카드를 들여다보면 우리 운해에 이것을 잊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긴 내용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 게임처럼 반복적으로 요점만 기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버스나 길거리나 야외에서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나은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벼락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던 내용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정리가 잘 된 머릿속도 헤집어버리고 뒤죽박죽 공부 내용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리게 하는 최악의 학습법이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많은 학생은 시험 전날 밤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긴 학습 세션, 과도한 학습 세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두뇌는 막바지 정보 포장을 기억이나 학습으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한 3시간 정도만 기록한다면 모르겠지만 월요일 시험을 위해 일요일에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면 시험장에서 생각나는 내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벼락치기 대신 매일 밤 카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회상 기법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업 내용을 읽지 않고 기억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역사를 공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에서 각 챕터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떠올려 보면서 카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내킬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메모를 통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측정도 할 수 있고 회상과 반복을 통해 기억이 강화되기 때문에 습관이 붙기만 한다면 학습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긴 시간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은 답이 아닙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바로 뇌의 한계 때문인 거죠. 오래 붙들고 앉아 있어봤자 컷오프, 즉 공부한 내용이 뇌에 잘려나가는 거죠. 휘리릭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을 위해 공부할 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결심하고 3시간을 모두 공부한다면 그중 2시간 20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는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게 만들어져 있어서 약 30분에서 40분 단위로 주제를 전환하면 훨씬 효과적인 뇌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인터리빙이라고 하는데요. 한 주제에 대해 40분을 학습한 다음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 40분 동안 학습하고 또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첫 번째 주제에 대해 40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인터리브, 즉 교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과목만 공부해야 할 경우에는 인터리빙 하지 않고 40분 동안 공부하고 1시간 40분 휴식을 취하고 다시 40분 동안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주제에 3시간을 소비해도 공부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학습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쥐어짜듯 공부했는데도 기억나는 게 없다면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인터리빙 학습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학습 기법을 처음 적용하시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열심히 가고 불안하고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습 계획은 일주일 이상의 계획을 만들지 마세요. 계획은 간단하고 simple, 이룰 수 있고 attainable, 측정할 수 있고 measurable, 즉각적이며 immediate,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consistent. 사람의 뇌는 어떤 일이 추상적이거나 복잡할 때보다 간단하고 간결할 때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계획한 것을 이뤘을 때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계획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되며 그 계획의 수행 정도를 숫자나 도표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뇌는 계획의 수정과 변화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 능력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세요. 개개인의 학습 능력은 모두가 다릅니다. 같은 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을 배분했다고 해서 같은 성과와 같은 수행 능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짜는 계획표가 있죠. 24시간 가득 채우는 오전 9시부터 11시 공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점심 및 휴식, 오후 1시부터 4시 공부. 이와 같은 학습 계획표는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학습 계획표는 공부, 휴식 등으로 막연하게 짤 것이 아니라 학습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짜야 하고, 학습 계획표를 세우려면 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무슨 과목을 어떤 교재로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인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300쪽 분량의 수학 문제집을 한 달 동안 풀기로 했다면 하루에 10쪽씩 공부한다는 30일 계획을 세우고, 학습 계획표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 문제집 20에서 29쪽을 푼다 하는 방식으로 상세히 짜는 것이죠. 욕심만 앞서 무리한 학습 계획표를 짜면 실천하기 어렵고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만약 계획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서 수정 계획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선 일주일 시간표에 과목별로 나누어 시간을 분배하되, 하루 일정이 끝나면 그때 그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컨디션이 다르고 어떤 날은 수학이, 어떤 날은 영어가 잘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학습 범위에 맞추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돼 모자란 부분에 대해 다음 날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수정합니다. 인간의 뇌중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논리적 판단,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고차원적 인지와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전전두엽은 공부하고 난 다음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짤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꼭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을 원한다면 효과적인 수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습 방법과 계획을 짜는 방법까지 다 익히고 있지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부 시간표에 넣으세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꼭 취해야 합니다. 밤새 열심히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단기 기억 장소인 해마에서 그 정보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해보면 다음날 시험은 어떻게 해서든 치를 수 있겠지만, 벼락치기로 암기한 정보는 며칠 지나 떠올려 보려 했을 때 아무런 내용도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암기해야 하는데 이미 좌절감을 한 번 맛본 나의 뇌는 지난번보다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효과적인 수면 전략 없이 학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의 3분의 1 수준만 사용하게 됩니다.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신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잠이 부족하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주의력, 실행기능, 즉각적 기억력, 논리적 추론, 일반적 수학 지식 등이 손상됩니다. 잠과 기억력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은데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면과 우리 뇌의 이야기도 재밌는 연구가 참 많은데요. 다음번에 또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 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